막판 모의고사를 보기 전까지 풀어야 할 교재가 지원 분야별로 달라요. 안녕하세요. 목요일에 초등교육 전반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 스카이쌤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재원 영재성 검사, 창의적 문제 해결력 시험의 막판 준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영재원을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아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4년차 영재원생인 제 아이의 얘기입니다. 제가 직접 아이를 준비시킨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번 영상 구성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막판 영재원 시험 모의고사까지 사용한 교재에 대해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영재원 시험 대비 모의고사 시험지를 만드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로는 모의고사 보는 방법과 채점 시 꼭 해야 할 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영재원 시험을요, 한 번이라도 보면 대충 감이 생겨서요, 다음 시험에서 시간 배분과 답안지 작성을 좀 더 요령 있게 해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리는 내용은 특히 처음으로 영재원 시험을 보는 학생들을 좀 더 고려해서 말씀드릴게요. 1. 막판 영재성 시험 모의고사까지 사용한 교재. 교육청 영재교육원은 선행 문제를 낼 수가 없어서요, 지원 분야의 자기 학년에 최심화 문제를 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과학 분야에 지원을 한다면 5학년까지 과학 과정을 아주 심도 있게 공부해야 합니다.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은 한두 학년 더 공부하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제가 영재원 시험 대비 교재를 말씀드리지만 교재만 의존해서는 안 돼요. 제 아이가 4년차 영재원생이어서 여러 번 시험을 봤는데요. 교재도 도움이 되지만 책이나 잡지, 관련 영상에서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 해당 분야의 독서 꼭 신경 써 주시고요. 실험 같은 영상도 참고하게 해주세요. 제 아이가 3학년 때 영재원 시험과 면접을 준비하며 풀었던 문제집이에요. 첫 번째로 안쌤의 스팀 창의사고력과학 백제 초등 1, 2학년 용인데요. 아이가 수학을 본다면 수학으로, 융합이라면 과학과 수학을 다 고려하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안쌤 스팀 창의사고력과학 백제 초등 3, 4학년 용인데요. 아이가 학년이 더 높다면 해당 학년용 문제집으로 풀면 되겠죠. 세 번째로 영재 창의력쌤 2, 3학년용인데요. 이 교재도 아이의 학년에 맞게 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재성 검사 모의고사 문제집인데요. 이 교재가 절판이 되어서요, 영재성 검사 창의적 문제 해결력 모의고사로 대체하면 됩니다. 이 교재들 중 막판 모의고사를 보기 전까지 풀어야 할 교재가 지원 분야별로 달라요. 융합 분야의 지원자라면 백제와 영재 창의력생까지 풀어도 되지만 수학이나 과학 분야를 지원한다면 백제는 풀지만 영재 창의력생 교재의 경우 일부 문제를 좀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모의고사 시험지를 만드는 법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시중 영재원 대비 문제집 중 창의탐구력과학 1031과 영재사고력 수학 1031도 많이 풀죠. 제 아이는 과학 분야에 지원해서요, 6학년 때 한 번 창의탐구력과학 1031을 풀었는데요. 제 아이가 6학년까지 교육청 영재원 시험을 몇 번 봤는데 아이 말로는 1031 교재 수준의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너무 쉽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청 영재원에 계속 합격했던 제 아이는 창의탐구력과학 1031 교재에서 틀린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아니,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31 문제집은 영재학급용 대비로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릴게요. 2. 영재원 시험 대비 모의고사 시험지 만드는 법. 영재성 검사나 창의적 문제 해결력 시험 대비 모의고사 문제집으로 안쌤의 영재성 검사 창의적 문제 해결력 모의고사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수학과 과학 있는 교재는 1, 4학년용, 5, 6학년용이 있고요. 정보영재나 로봇영재 분야의 교재인 SW 정보영재 영재성 검사 창의적 문제 해결력 모의고사는 3, 4학년용과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용이 있어요.
아이의 지원 분야가 융합이라면 영재성 검사 창의적 문제 해결력 모의고사를 사용하면 되고요. 정보나 로봇 영재 분야라면 SW 정보 영재용 모의고사 교재를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원 분야가 과학과 수학이라면 부모가 모의고사 시험지를 만들어야 해요. 여기서 잠깐만요. 아이가 수학과 과학 분야가 아니라고 영상 시청 중단하지 마세요. 뒤에서 모의고사를 보게 하는 법과 채점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니까요. 그러니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모의고사 교재에 수학과 과학 문제가 섞여 있는데요. 과학 분야는 과학만, 수학 분야는 수학만 시험을 보니까요. 미리 모의고사 교재에서 아이의 지원 분야의 문제만 추리세요. 과학 분야면 과학 문제만, 수학 분야면 수학 문제만요. 그리고 해당 문제를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복사해서 해당 문제를 잘라서 붙여서 편집을 하세요. 정 귀찮으시면 풀지 않는 문제는 그냥 X 표시만 하셔도 돼요. 전 문제를 사진 찍을 때 캠 스캐너 앱을 사용하는데요. 사진 찍고 바로 원하는 모양으로 자를 수 있어서 편해요. 교재에는 총 4회치 모의고사 문제가 있는데요. 아예 해당 분야 문제만 골라내면 문제량이 확 줄겠죠. 아이가 2번 정도만 영재원 시험 연습을 한다면 골라낸 문제만 쓰면 되는데요. 아이가 처음으로 시험을 본다면 한 3-4번 정도는 연습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다면 문제를 늘려야겠죠. 제가 아까 영재 창의력쌤 문제를 좀 놔둬야 한다고 한 게 이 때문이에요. 모의고사 문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재 창의력쌤 문제로 채우는 거예요. 영재 창의력쌤 교재에 수학과 과학 문제가 따로 묶여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문제를 활용하시면 돼요. 문제는 사진을 찍거나 복사해서 오리거나 해서 만들면 되는 거 아시죠? 영재원 대비 교재가 시중에 별로 없기 때문에 영재 창의력쌤 문제 일부를 놔뒀다가 막판 모의고사에 활용하는데요. 그래도 문제가 부족하다면 아까 영재학급 대비용으로 말씀드렸던 1031 문제집을 활용하세요. 이 교재는 10%와 3%, 1%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1% 문제를 활용하는 겁니다. 영재원 시험이 시간 대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험지를 만드실 때 문제량을 좀 넉넉하게 만드세요. 교재의 모의고사 한 회 분량을 보시면 대충 양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한 번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시험지 문제 양에 대해 좀 더 아실 거예요. 3. 모의고사 보는 방법과 채점 시 꼭 해야 할 것. 이제 영재원 대비 모의고사 시험지를 만들었으니 시험 보는 방법과 채점에 대해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영재원 시험을 보는 요일과 시간을 갖게 해서 여러 번 모의고사를 보게 하세요. 이를테면 아이가 토요일 오전 10시에 시험을 보는데 4번 연습을 한다면 4주 전부터 토요일 8시 20분 정도에 일어나 밥을 먹고요. 준비를 하고 있다가 10시에 시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시험 시간이 70분이면 70분 동안 앉아서 시험을 보는 거죠. 제 아이는 토요일 오전에 시험을 봤는데요. 그 시간이 늦잠을 자거나 편히 쉬었던 시간이라 시험날 몸이 노곤하거나 머리가 안 돌아갈까 봐 걱정이 돼서요. 4번 연습을 시켰거든요. 첫 번째 모의고사에서는 아이가 시험에 익숙하지가 않았고 많이 피곤해하고 힘들어 했는데요. 4번째 연습 정도 되니까요.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 최대한 비슷한 환경에서 몇 번 시험을 연습시키세요. 두 번째로 이름, 학교, 학년 같은 기본 사항을 작성하는 걸 빼먹지 않게 철저히 연습을 시키세요. 수학과 과학 분야라면 편집을 해서 시험지를 만들잖아요. 이때 이름 등을 쓰는 첫 페이지를 반드시 넣어주세요. 진짜 시험 때처럼 학교, 학년, 이름 등을 쓸 수 있게요. 전 아이한테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이름을 쓰지 않으면 빵점이라고 강하게 말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이름 쓰는 거라고도 강조했고요. 특히 덤벙대는 아이라면 이 기본적인 사항을 꼭 강조해주세요. 아이가 긴장을 하면 실수를 하잖아요. 3번째로 아이가 모의고사를 보고 채점을 하죠. 이때 부모님이 채점을 하시는데요.
채점을 다 하고 나면 아이도 채점 기준을 꼭 보게 해주세요. 채점 시 꼭 해야 할 것은 아이가 채점 기준을 보는 겁니다. 채점 기준이 아이가 읽고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부모님이 옆에서 잘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아이가 하나라도 더 쓰고요. 하나라도 더 의도에 맞게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완벽주의 성향이라면 틀릴까봐 답을 쓰지 않는 아이도 있어요. 특히 공부 좀 한다는 애들 중에 자존심이 살짝 꼭 센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은 틀리는 상황에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아예 틀릴 상황을 안 만들어요. 그 말인즉슨 맞을 수 있는 답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와 전략을 짠다고 하면서 말해주세요. 답이 아닌 것 같아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아는 것 같다면 그냥 막 채우라고요. 그러면서 채점 기준을 말하는 거죠. 맞는 걸로 점수를 매기니 틀리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요. 제 영재교육원 자기소개서 영상을 보고 1차 합격했다는 소식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 영상으로 2차까지 잘 준비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영재원 면접 대비 영상도 준비할 테니 관심 가져주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